그 음식이 여러분을 중독시켜서 결국에는 그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고 손발이 골마서 잘라내고 합병증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완전 배출 책 저자인 조승환 약사입니다.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요새 TV만 틀면 항상 나오는 세 개가 있어요. 암, 치매, 그 다음이 당뇨입니다. 치매나 암은 건강 프로에서 뿐만 아니고 보험 회사에서도 많이 중요시하게 다루는데, 당뇨, 설탕의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리고 오줌 요자를 써가지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변에 설탕이 너무 많이 있다. 근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물이죠. 식물은 아니고. 즉 이거를 좀 더 용어를 쓰면 뭐 무기물이냐 유기물이냐 이렇게도 가는데, 태양으로부터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토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 올려서 그것을 이제 과일이나 여러 가지 먹는 식물들이 광합성도 하고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고, 그걸 먹는 게 이제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초식 동물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거는 밤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봐서 이 사자하고 싸우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초식, 즉 과일이 없으면, 채소가 없으면, 특히 간빙기, 빙하기, 해빙기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가끔은 고기도 먹었어야 됐겠죠. 당장 살아야 되니까. 이런 데서 얻는 에너지가 바로 뭐다? 포도당이다. 그 포도당의 당자랑 오줌 요자를 써서 당뇨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요. 즉 너무 많이 먹은 걸 당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전 국민을 어떻게 만드냐? 당뇨 전 단계다 라는 용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이제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 수치예요. 혈당이란 말은. 이 수치를 공복 혈당은 뭐 100, 밥 먹으면 뭐 150 이상 안 넘어가야 돼. 200 넘어가면 무조건 약 먹어야 돼. 당하의 혈색소 수치라고 이 뭐 3개월간의 이 평균치를 내서 이게 뭐 6.5 이상이면 또 당뇨. 근데 이 수치가 정상인데도 이제 당뇨 전 단계입니다. 약 드세요. 이렇게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과연 이 당뇨라는 게 우리가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건가?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진단명을 뭐 2만 가지 넘게, 질환으로 보면 뭐 3만 가지가 넘고요. 그리고 암의 원인은 아직도 모른다고 하는데, 모든 시작은 몸에 독소가 쌓여서, 즉 염증이 생기고 이게 만성으로 돼서 생기는 건데, 당뇨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내 몸에서 독소가 많이 쌓인 게 당뇨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심장이나 뇌로 가면 바로 죽죠. 그럼 이것을 우리 간하고 콩팥은 명령을 하죠. 지방으로 보내. 그게 팔뚝, 배, 허벅지, 엉덩이. 그래서 당뇨로 의심이 된다는 것은요, 살이 찐 것을 의미합니다. 비만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배가 나왔다?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과체중이다. 그럼 당뇨 전 단계다. 왜? 현대의학이, 과학이 밝혀낸 게, 암이든 당뇨든 최소한 이 진단이 나오려면 현대의학 기술로는, 과학 기술로는 혈액 검사든 CT든 MRI든 이상이 있는 게 발견되려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정도는 몸이 만성염증, 즉 독소들이 계속 쌓여 나갔다라는 걸 이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건강해, 나는 매일 커피 먹고 나는 매일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전혀 이상 없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공포불안 마케팅으로 몰고 가가지고 무조건 조기검진해, 정기검진해, 각종 검사해, 약 먹어, 고혈압약 먹어, 고지혈증약 먹어. 그래서 당뇨로 진단을 받으면요 대부분 혈압, 고지혈증, 모든 수치들이 이제는 나빠지기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가장 눈에 보이는 증상은 내 뱃살을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피하지방, 즉 피부 밑에 먼저 지방을 배치를 하게끔 우리 몸은 진화가 돼 있는데, 나쁜 물질을,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어디까지 가? 내장지방, 즉 장기에까지 이제 찌는 겁니다. 그게 지방간이고, 그래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내 몸에 혈액 속에 포도당, 나쁜 물질인 설탕,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있구나,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뇨약을 써봤죠. 단순히 혈당을 내려주는 약을 떠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다? 혈액 내 포도당이 세포로 잘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다라는 것까지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 수치가 문제가 되니까 약을 처방해도 안 되니까 인슐린을 직접 자가 주사를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 인원들이 10대, 20대까지 넓어진 거예요. 인슐린 주사를 처방을 하는 게. 그러면 의학계에서도 과학계에서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단순히 약으로 혈당 수치를 내려주고 인슐린으로 혈당 수치를 내려줬는데 결국에는 그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고 손발이 골마서 잘라내고 합병증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50년간 쌓인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당뇨약과 인슐린으로는 안 된다. 이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에요. 조금 더 몸의 원리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는 이 혈당 수치만 낮추면 된다라고 본 거죠.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혈압 수치만 120, 80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 HDL은 뭐 올리고 LDL은 낮추기만 하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가장 강력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이 혈당입니다. 우리 몸은요 안 죽어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다 배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세포 안에 포도당이 못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세포에 과잉으로 나쁜 포도당, 나쁜 과당, 나쁜 인공 감미료들이 꽉 차가지고 독소가 이제 더 이상 배출이 안 된 겁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림프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 채소과일식이나 완전 배출 책에는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한 강조와 설명을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몸을 해독을 하고 완전 배출을 하려면 이 림프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거든요. 왜? 약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혈당 역시 이 림프 시스템들의 독소가 완전히 쌓여서 문제가 됐다. 인슐린으로 혈당 수치만 정상이 됐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먹는 거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뇨 환자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부터 안 먹으면 되는 걸 몸에 좋다 그래서 뭐 여주 감자, 갑자기 돼지 감자 갑자기 막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반드시 홈쇼핑에서 팔고 있어요. 당뇨 환자들을 위한 전용 음식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거 먹고 완치가 되냐고요? 안 돼요. 마치 치킨을 먹어도 혈당이 안 오르니까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나 국제암연구소나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나 다 알려줬어요. 언론에서 계속 이게 노출이 안 돼서일 뿐이죠. 암 환자들이 먹지 말아야 될 10가지 음식이랑 똑같습니다. 뭐? 튀긴 음식, 태운 고기, 가공육, 짠 음식, 냉동류, 과자류, 탄산음료,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설탕에 절인 과일. 과일이 아니고요. 설탕에 절인 과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주스가 공격받은 겁니다. 혈당 수치에만 집착이 돼서. 근데 이 인식이 의학계에서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아, 이게 인슐린이 공급된다고 해서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럼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인슐린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슐린하고 같지가 않다는 거죠. 하는 작용이. 단순히. 거기서부터도 과학계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부터 쫓아다니지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빵, 밀가루, 국수 그런 것들을 엄청 드시거든요. 믹스커피. 그러니까 배 한쪽, 사과 한쪽은 벌벌벌 떨면서 드시는 분들이 믹스커피는 식후에 그냥 드세요. 배고프다고 허기진다고 빵을 막 드신다고 떡을 막 먹는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식단 조절은 안 해주고 약으로만 인해서 혈당만 안정되니까 나는 잘 관리하고 있어 착각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뒤는 대부분이 다 시력을 잃어요. 왜? 이 혈관들로 미세한 모세혈관들까지도 이제 이 과도하게 넘쳐나는 이 설탕 덩어리들, 나쁜 포도당 물질들을 보내니까 시력을 잃는 겁니다. 간은 지방간이 쌓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채소 과일은 절대 지방간을 갖고 오지 않는다. 문제는 가공식품과 섞어서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는요 이미 채소 과일인 건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세계 유수의 암센터들 그리고 요양기관들 당뇨 환자들 많죠. 암 환자들 중에 당뇨 환자들 많아요. 그럼 뭐부터 처방하냐? 가공식품 못 먹게 하고 살아있는 채소 과일 그렇게 처방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화학 첨가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산업혁명 거치면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으로 엄청나게 연구 개발이 되면서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실제 인류가 전에는 아프지 않았던 암, 치매, 당뇨 엄청나게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서 미국 FDA도 그 역할을 합니다. 이 화학 첨가물을 식품에 써도 되는지 약품에 써도 되는지 퇴출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어왔다고요. 실제로 오랫동안. 그래서 그게 암을 갖고 온다라고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 설탕이 범인이 아니고 뭐 고탄저지 아니면 저탄고지 이런 게 그래서 나오긴 한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원래 우리가 자연에서 섭취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탄수화물은 뭐 가공식품, 빵, 설탕, 지방은 뭐 유제품, 마지막 단백질은 뭐 고기, 가공육. 그런데 특히 이 당뇨는 가공된 탄수화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백미 대신 현미를 드셔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현미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쌀룬을 제거해서 도정을 해서 가공이 된 게 백미인데 이게 탄수화물이 급격히 혈당을 올린다라는 거죠. 현미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또 현미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 피트산 때문에 발암물질이 있대. 그 마케팅 논리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탕이 사탕수수에서 시작이 되긴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정제돼 버리니까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다 파괴되고 순수하게 과당, 설탕만 남은 거죠. 단당류로. 그게 이제 뭐 다당류, 뭐 올리고당이다 이렇게 세분화된대. 그래서 과일의 과당과 설탕은 절대 같지가 않아요. 자꾸 용어 때문에 액상과당 때문에 과일의 과당이 나쁘다라고까지 하고 뭐 프락토스랑 똑같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 용어들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는 건 뭔가를 이제 공격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뭐 글리코겐 쓰고 이런 말 쓸 때 현혹돼서 영양제 사고 과일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다릅니다. 과학자들도 다 알아요. 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과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과일은, 채소는. 모든 영양소가 같이 들어오는 음식은 영양제가 아니에요. 종합 비타민 영양제 만들어 놨더니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서 그거를 단일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 수십을 한 번에 같이 먹죠. 몸에 좋다는 줄 알고. 그 부작용 역시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가 나온 이유는 설탕이 이제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나온 게 아니고 더 값싸니까 200배, 300배, 600배 단맛을 더 낸다는 건 그 음식이 여러분을 중독시켜서 200배, 300배, 600배 돈을 더 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아스팜탄, 아세스판칼륨 다 같은 맥락이에요. 몸에 좋은 인공 감미료는 없습니다. 화학 첨가물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어떠한 화학자들이 다 잘 알아요. 진실이 이거죠. 그래서 저명한 과학자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커피 안 마신다. 나는 선크림 안 바른다. 나는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나는 염색 팜 안 한다. 인공 감미료가 절대 좋을 리가 없다. 그런 것들은 근데 주류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뭐 제약회사 연구비 지원받고 교육받고 마케팅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욕할 수는 없어요. 팔아야 돼요. 기업의 가장 첫 번째는요 이윤이에요. 이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이긴 한데요. 건강에 관련된 것까지 이게 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먹어도 안전해요. 다이어트 콜라 하루에 55캔 정도 먹어야 발암 걸려요.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인공감미료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했더니 다 발암 물질이라는 거예요. 단일 성분만 놓고 봐도 발암 물질인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최종 당화산물 단백질 변성된 당하고 합쳐진 당독소라는 거예요. 이 당독소가 치매를 갖고 온다. 알츠하이머를 갖고 온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성분이 뇌 신경세포들에 많이 생겨서 생기는 게 이제 어렴풋이 그렇게 기전만 밝히고 있는데 이 당독소를 갖고 오는 게 뭐다? 인공화학 첨가물, 중추 호르몬들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몸에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당 수치 안 올린다고 안심하셔서 인공 감미료, 인공 첨가제 들어간 가공식품 먹으면 결국엔 병원행위예요. 손발 다 자른다고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다 가공식품부터 끊어보시고 철저하게 원래 인간이 주식으로 했던 가열하지 않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부터 드셔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제 책 완전 배출의 가장 핵심은요 CCA 착즙 주스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첨가 주스예요.
제가 뭐 채소 과일을 전파하면서 뭘 먹든지 정말 여러분이 골고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는 채소 과일밖에 없다. 오메가3는요 생선에 의해서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는데 다 멸종했게요? 오메가3 영양제를 팔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2회 주 3회 생선 못 먹으면 오메가3 먹으라고. 근데 오메가3를 가장 얻을 수 있는 건 통곡물 씨앗 견과류예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든 생선 기름이든 크릴 오일이든 차라리 들기름을 드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예요. 채소 과일 이미 모든 국제암연구소나 모든 거에서 북미 영양학회에서 채소 과일 제가 굳이 MD 앤더슨, 뭐 조스 호킨슨,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 메이오 클리닉, 클리브랜드 클리닉, 그리고 스위스의 세계적인 자연치유 기관인 벤나 이런 병원들 이제 강조 안 드려도요 공부해 보시면 다 나요. 거기서 뭘 처방하냐? 착즙 주스를 처방해요. 당근 주스, 사과 주스, 양배추즙 효과가 확인이 됐거든요. 항암 환자들 어떠한 걸 써도 안 되는데 심지어 한약도 그래서 씁니다. 제가 한약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채소 과일, 착즙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가 문제지. 여러분이 정성 들여서 그리고 무첨가 주스로 그렇게 드시는 착즙 주스는 절대로 간과 콩팥을 공격하지 않고 되려 몸을 회복시켜준다. 신장 투석한 환자들 채소 못 먹어요. 과일 못 먹어요. 칼륨 수치 높아진다고. 근데 결국에 완치 사례는요 채소 과일밖에 없다니까요. 칼륨이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이라고 다 강조는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트륨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다 예방해주는 게 채소에 있는 칼륨인데 과일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데 이놈의 도대체 콩팥 환자들, 신장 투석한 사람들은 또 칼륨 수치 높아지니까 채소 먹지 말라고 하니. 그런데 암 환자들이 아름아름해서 먹기 시작했던 게 녹즙이었고 이게 이미 서양에서 암 유수의 암 센터들이 쓰는 게 착즙이다. 시중에서 파는 거 말고. 그래서 요양기관이 그런데 스위스에 있는 이런 데들이 비싼 거예요. 유기농 채소 과일로 최적의 가열이 안 되게끔 믹서기가 가열이 돼서 그게 어느 정도 항산화 물질이 파괴되니까. 그래도 비타민 영양제 오메가3보다는 영양소가 살아있죠. 살아있는 효소 유일하게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여기에 대한 과학적 통계는 세고 셌다니까요. 영양제는 그 어떠한 한 편도 유수의 과학의학 논문지에 실린 연구 결과가 없어요. 비타민C가 왜 메가도스 요법이 항암 환자들한테 안 쓰냐. 동물한테 먼저 실험을 해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이것을 임상으로 넘어갑니다. 왜?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수백억 수천억 들어요. 근데 아무리 비타민C 메가도스를 쥐 실험해보고 원숭이 실험해보고 해봐도 이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메가도스를 쓰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살아있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압축해서 먹는 착즙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모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 건강기능식품이 영양제가 약이 안 되는 거는 효과가 입증이 안 돼서고 단일 성분으로 추출해서 썼을 때 이게 화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작용을 갖고 온다. 오메가3 영양제 역시 심방세동을 갖고 온다.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곧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왜? 미국 심장학회, 심장학회에서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들 오메가3 의사들 처방하지 마. 이 권고했거든요. 2023년 7월 20일자로. 아니 아픈 환자들에게도 이점이 없는 이 오메가3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무슨 도움이 됐고 부작용이 더 쌓이죠. 5년 이상 먹으면 심방세동 부정맥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착즙은 안 먹이고 오메가3를 먹이게 한다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 우리 어머니들, 내가 내 소중한 돈 써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최소한 알고는 하셔야 된다. 수십 년간 먹어봤으면 안 되면 진실에 다시 가셔야죠. 왜 지난 수십 년간 유산균 오메가3 마그네슘 칼슘 그렇게 먹었는데 우리나라 암 환자율, 고혈압, 고지혈, 사망률이 계속 높아만 집니까? 조기 검사했다고요? 그거는 일부 그냥 갑상선암, 전립선암에 해당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되려 더 늘었어요. 그러면 진짜 아프면 계속 먹던 것부터 끊어보고 안 해보셨던 거, 거대한 프레임에 의해서 내가 나조차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채소 과일 먹으면은 착즙 먹으면 안 좋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진실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서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홈쇼핑을 보면서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거기에 따라서 그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몸을 만든다. 암은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10년, 5년 거기에 맞춰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온다.
그것을 결국에는 저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채소 과일 착즙 주스. 그래서 간단하게 CCA 까주스부터 단 2주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분명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커피, 우유, 그리고 영양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다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상업주의, 고도로 기획된 마케팅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실 필요가 아니라요,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헬스인사이드와 함께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